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14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또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을 받거나 좀 이제 보합 마무리가 된 종목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급락하면서 마무리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횡보 구간에서의 좀 타이밍을 노리는 듯 하고요. 오늘은 특히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따라 그런 변동성이 큰 하루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시 동향을 먼저 본다면 코스피, 코스닥 크게 하락, 상승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투자자 수급도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는 800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는 197억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430억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해외 증시도 니케이는 좀 조정을 받았고, 다우 나스닥은 큰 변화 없이 다우는 오히려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이 다우도 마찬가지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환율은 원달러 1387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7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0일선 타고 바닥 라인을 딛고 이제 추가적인 이 라인 움직임을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바닥 라인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도 아직 우리가 완전히 하락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전처럼 1480원, 1500원을 갈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제 단기간에는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이제 세계 채권 지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채권 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제 채권에 대한 이 유동성 자금이 유입이 될 거고, 채권이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금리는 이미 많이 내려가 있긴 한데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지 모르겠고, 그보다 이제 미국 금리가 더 크게 이제 하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이 움직임은 아무래도 이 미국의 고금리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환율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이제 작년 하반기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외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고요. 이제 대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에 따라서 이 향후 코스피에 대한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을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표는 이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근원 물가는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물가 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증시는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생산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관세 부과된 지도 꽤 되었는데 물가가 잘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제는 확실히 증시 분위기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체 신호도 적당히 잘 방어되고 있고, 인플레 신호도 적당히 잘 방어가 되고 있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던 원자력 테마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000원 정도 하락했고요. 1.5% 조정받아서 65,5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 비슷한 위치 횡보하고 있습니다. 또 박스권 형성하고 있고요. 큰 변화 없다면 계속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렴 구간이 이제 거의 다 도달해 가는 듯 하고요. 이 수렴 구간을 조금 더 이어간다면 이제는 하나오션과 유사한 차트가 그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명분이 주어진다면 그 명분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 명분이 이제는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의 명분은 미국에 대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원전 4배 확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엄청나게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명분도 명분이고 플러스해서 실적에 대한 그런 가능성,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수주로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미국 내 시장에서의 수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초점을 두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은 크게 없었고요. 네, KRX 450만 주, NXT 지금 진행 중인데 380만 주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800만 주밖에 되지 않았고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낮은 거래량이 속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KRX 가격은 크게 변동 없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오늘도 매도를 좀 했습니다. KRX에서 20만 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39만 주 매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8월 12일부터 해서 매도를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사모펀드 연기금 투자자도 매도를 좀 했는데 그 전에 매수를 이어오던 수급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제 옵션 만기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저는 수급도 평소의 움직임과는 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은 최근에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옹구름 끝에서 좀 지지를 하는 듯한데요. 아직까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 끝났고 현대건설은 오히려 장 초반에 하락 이후에 장 후반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옵션 만기 그 동시호가에 좀 눌러지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눌러진 거는 뭐 특수한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건설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대건설에 대한 그런 정해놓은 옵션 가격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가격에 맞춰서 그런 현물 거래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게 끝났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대한 움직임이 향후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라인 다지고요. 결국에는 지지 라인 형성하고 다시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많이 내린다 싶으면 뭐 121선까지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N자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었을 때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습니다. 25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좀 있었고 이제 어제 많이 매도하던 연기금, 투시는 좀 매도를 멈추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가 받아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 현대건설에서 빠졌던 외국인 투자 물량이 최근 이틀 동안 거의 다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현대건설은 외국인 투자자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두산에너빌리티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수주가 필요하다고 했던 거, 근데 그거는 현대건설에는 해당됩니다. 현대건설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 KPS는 100원 정도 하락했고요. 점점 바닥을 밀어 올리면서 지루하게 좀 흘러가긴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테마 같이 움직일 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집을 해가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 투신 투자자 많지 않지만 꾸준히 매입해주고 있고요. 금융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기술도 지금 오늘 큰 변화는 없었지만 마지막까지 밀어올리면서 진행되었고요. 한전 KPS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61선 따라서 쭉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계속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매도하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보다 기관 투자자가 더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투자자 많은 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700원 정도 하락했고요. 지금 38,850원입니다. 일별로 보면은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매도가 좀 나오면서 4만원을 넘어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비슷한 차트죠. 그래서 고점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다시 올린다고 한다면 저점도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눌러지면 계속 이제 반등하는 그런 차트고요. 한번 큰 상승 이후에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과 이 기준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한국전력은 서서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 60일선과 121선에 대한 추세만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이제 전기료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한국전력의 직접적인 미국 원전 사업에 참여, 이런 것들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매도했습니다. 어제와 다른 움직임이었고, 이러한 이제 급격한 변화는 아무래도 옵션 만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모펀드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더라. 그 다음은 S&T 에너지입니다. S&T 에너지도 비슷한 그림 그리고 있고요. 500원 정도 하락했고, 그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위아래로 계속 주가 흔들고 있습니다. 61선, 121선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한번 큰 상승 이후에 시간을 꽤 끌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가 이제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S&T 에너지도 이제 투자 주의까지 다 풀렸고요.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매수, 기관 투자자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어졌는데 향후에도 이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옵션의 특수 움직임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고요. 사모펀드는 오늘 골고루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네요. 그 다음 BHI입니다. 950원 정도 올라갔고요. BHI도 전고점 부근에서 계속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61선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21선과 수렴 구간 만들고 있고요. 121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도 이 가격대에서 주가를 좀 머물게 한 지 꽤 되었습니다. 지난 이제 5월 초반부터 해서 이 가격대에 도달해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데요. BHI도 결국에는 미국의 LNG 사업이 상당히 부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LNG의 힘을 많이 받을 것 같고, 플러스해서 이제 대형 원전 아래에 있는 보조기 업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많은 매수 진행해주고 있고요. 오늘은 10만 주 매도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계속 매수세를 최근에는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엔 좀 매도에 집중했는데요. 최근 한 8월 초반부터는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은 성광밴드고요. 32,400원입니다. 1% 정도 반등했고, 성광밴드도 이제 계속 위아래로 주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쯤 이제 저항을 주고 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 61선을 타고 주가를 점점 이 저항선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광밴드도 LNG 관련된 테마이고요. 미국의 LNG가 부각될 때 또 한번 힘을 받을 거고, 플러스해서 마찬가지죠. 원자력 테마로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주요 이 성광밴드의 이슈고, 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했지만 일부분 오늘 매수로 채워주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기관 투자자는 어제 오늘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음 태용이고요. 태용이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000원 정도 하락했고 4.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41,700원이고요. 하지만 뭐 떨어지긴 했어도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종목들 중에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아주 장기적으로 평행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몇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가가 저점을 밀어 올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신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수도 있겠지만 태용에 대한 성장세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대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태용이라는 종목은 지금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매출이 50%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해상풍력의 이 설비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해상풍력 가동 라인을 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요. 아무래도 그 이유 때문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조금 하락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분기는 이번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30억 정도 더 많게 나왔고요. 매출액과 순이익은 뭐 비슷하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적 발표 때 이제 장 막판에 좀 주가가 올라갔는데 동시 호가에 이제 주가가 팍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옵션 만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이유가 좀 겹치면서 오늘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조정받았지만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추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주 시장 반등을 이어간다면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제 46,000원 한 번에 뚫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고요. 투신, 금융투자 위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옵션에 의한 영향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진입니다. 우진은 오늘 큰 변화 없었고요. 11,000원 진행되었고 마지막에 이제 반등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우진도 실적 괜찮게 나왔었죠, 어제. 그래서 지금 14만 주 정도 거래되었고요. 거래량은 크게 없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 계속 이어지는지 보도록 하고요. 계측 기업으로서의 이제 원전 시장의 상승에 힘입어서 올라갈지 보겠습니다. 이런 차트 다 그리고 있죠. 그래서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준비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횡보하면서 이제 이 횡보 라인을 뚫을지 말지 하는 기업들, 혹은 계속 그냥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테마 계속 주목받을 걸로 기대되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이 정도로 한번 봤고, 그 다음은 오늘 준비한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거는 먼저 원전에 시킬 바닷물이 뜨거워졌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었고요. 최근에 이 이슈가 왜 부각이 되었느냐? 프랑스로부터 부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실제로 원전 가동을 멈춘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나라도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 해수 온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설계 해수 온도는 아무래도 이 일정 유량이 있겠죠. 펌프가 이 원전으로부터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는 유량이 있을 텐데, 그 유량에 대한 물의 온도가 아무래도 전체 이 열량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열량이 원전을 식힐 수 있는 적절한 온도인지를 요거를 설계로 정해놨는데, 지금 설계 해수 온도까지 요게 도달해서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유량을 더 높여서 더 빨리 물을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비를 개선한다는 것은 그러면 펌프 능력을 더 많이 하던가 펌프를 더 많이 달겠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이슈가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잠재 변수로 나타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도 마냥 냉각수를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졌고, 대형 원전으로서의 한계가 또 한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해서 당장 10년 정도는 가뿐히 쓸 수는 있겠지만, 향후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도 마찬가지죠. 기후의 영향도가 컸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형 원전이라든지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를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 기후 영향을 원전도 받게 된다면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LNG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그런 좋은 에너지가 아닐까 싶은데, 여전히 탄소 발생을 조금 시키기 때문에 좀 한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부각받는 것이 SMR이 아닐까 싶습니다. 냉각수의 그런 공급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고, 그죠? 자연 냉각도 가능하고, 그런 열량이 조금 작기 때문에 단위 명적당 요하는 그런 이 냉각수 자체가 워낙 작죠. 그리고 냉각수가 아니라 뭐 소듐이라든지 고온 가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원료들을 통해서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장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이 SMR에 대한 시장을 더 빠르게 불러들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한번 그 상황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도 계속해서 SMR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원전 모듈을 1년 내에 3개 짓겠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클로 등 11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고, 기존 허가에서 10년이 걸리는 움직임을 지금 18개월로 단축을 시켰죠. 그래서 2026년부터 이제 빠르게 들어갈 거고요.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예상하는 것보다 SMR에 대한 시장이 더 빨리 개화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캐나다, UAE도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 턴키로 원전 건설을 다 할 수 있죠. 뭐 기자재도 되고 EPC도 되고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기자재 차원에서는 캐나다도 강점이 있고요. UAE도 이제 우리나라와 건설 노하우를 공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자금력이 있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근데 이 UAE가 지금 누구랑 협력을 했냐? 한국과 협력을 했고요. 이 UAE와 한국이 이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제3국 공동 진출을 약속을 했습니다.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UAE는 바라카 5에서 8호기를 검토하다가 이제 자국 내 원전 건설 계획은 조금 밀리고 있는데, 제3국 진출에 대해서는 UAE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AE는 자금력에 강점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 많은 원전을 도대체 누가 지어줄 건가, 어떤 돈이 있어서 그 건설할 건가, 이런 중동 국가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UAE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제조력을 합친다면 충분히 미국 시장을 많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 타결로 K원전 진출 가능성 커졌고요. 그리고 UAE 원자력 공사도 미국행 추진을 하는데 우리나라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런 면에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예정입니다. 8월 이제 26일인가요? 그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고요. 24일에서 26일이네요. 그래서 미국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상회담에 삼성, SK, 현대차, LG, 두산, 한화, HD현대, 대한항공 등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삼성, SK는 반도체일 가능성이 크고, 현대차는 자동차 관세 낮춰달라고 가는 걸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두산, HD현대는 아무래도 이 건설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HD현대, 두산은 테라파워와 협력을 하는 기업이고요. 특히 SMR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만 합니다. 한화는 방산, 그 다음에 조선이겠죠.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가전이라든지 혹은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사업도 하기 때문에 주목을 해 볼만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핵심 포인트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원전, 조선, 항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같이 가게 되고요. 정상회담에서의 그런 주요한 내용들이 공유가 될 텐데, 아무래도 미국 내의 투자 확대라든지 투자를 더 빠르게 한다든지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테마가 같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러한 것들이 충분한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이 한국 내에 있는 이런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조선, 방산, 원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한화운용에서도 한화, K방산, 조선, 원전 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을 출시해서 만들어 놓고 있고요.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ETF 상품들은 조금 이제 내가 종목을 고르기 어려울 때, 혹은 골고루 그냥 올라가는 거에 투자하고 싶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ETF 상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골고루 종목을 올리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함되어 있는 상품에 비중이 큰 종목일수록 힘을 많이 받을 거고요. 당연히 원전이라고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이 비중 있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솔 한국 원자력 SMR 상장지수 펀드도 이제 상장이 되었고요. 신한자산운용에서도 네, 이렇게 투자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저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들은 당연히 상승을 베팅하면서 만들었겠죠. 좋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더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네, 세계 시장도 계속 중심을 지금 에너지에 대한 확대로 잡고 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국영전력회사 PGE가 두 번째 원전 후보 부지에 예비 조사를 완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원전에 대한 건설 후보지는 여기와 코닌입니다. 코닌시는 우리나라가 LOI 체결을 했던 그 프로젝트인데요. 요거는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영전력회사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 코닌 프로젝트를 폴란드 정부가 그 일부 지분을 인수를 해서 정부 프로젝트로 좀 가져올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큰 소식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폴란드 원전에 대한 이 소식은 조금 아직 미궁 속에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폴란드 전력회사가 액션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 폴란드 원전을 한수원에 단독으로 넘겨줄 생각이 있을 것인지 그걸 좀 봐야 되고요. 합의를 하면서 우리나라 한수원이 이 유럽 시장에서 대부분 이제 철수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입찰해서.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로 다 넘어갔고 그 파트너로 이제 이 현대건설이 좀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 폴란드 원전도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르비아도 원자력 도입을 위한 예비기술 조사 완료를 했고요.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원자력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도도 본격적으로 원전에 대한 에너지 비중 확대를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민간 기업까지도 우라늄 채굴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포함 지금 전체 이 큰 큼직큼직한 이 국가들이 이렇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아주 대폭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남아공이 원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조 하면 한 2개 정도 될 것 같네요. 혹은 1개. 그래서 신규 원전 환경 인허가 승인이 되었고요. 한전, 한수원이 수주 행보 본격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남아공이라고 한다면 한국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브릭스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이고요. 최근에 미국과 이 남아공 대통령의 좀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미국과의 그런 이 관계가 있어서 같이 이제 묶여진다면 사실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남아공 프로젝트도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시장 파이가 이렇게 커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좁을 때는 이만큼 러시아가 가져가고 이만큼 중국이 가져가고 요 안에서 이제 뭐 미국, 한국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제 파이가 커지면 그 국가에서도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국에 대한 영역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준비되지 않은 국가들 특히 미국이라든지 뭐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걸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것마저도 한국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이제는 이런 대형 원전을 건설을 직접 하거나 그런 주기기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 아래에 전력 인프라에 들어가는 인프라 소재들 혹은 인프라 관련된 철강 단조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의 대표, 대명사, 대만이 이제 23일에 원전 재가동 국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탈원전을 했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이 전력에 대한 부족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TSMC의 본사가 있고 아주 중요한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전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블랙아웃이. 그게 지금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였기 때문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대만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추진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한국이 막 바로 밑에서 7.5, 8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국가였다면 원전을 확대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만은 그러한 상황인데도 과연 원전 재가동을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을 겪었음에도 원전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말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지금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일본 쪽의 그 산업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치밀하게 진행합니다. 근데 그런 치밀함에 과연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결론은 원전 확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분명히 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원전 사업이 첫 번째 1차 크게 상승했던 것은 미국 내에 대형 프로젝트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생산자 물가지표 크게 문제 없다면 계속해서 미국 경제는 좋게 진행되고 있고요. 우려하던 미중 무역 전쟁도 이제 합의를 해서 계속 유예를 주고 있고, 이제는 러시아와 미국이 합의를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날까? 자, 그래서 전쟁도 종료되는 분위기, 그 다음에 이 우려했던 인플레도 종료되는 분위기, 이건 종료라기보단 막고 있는 분위기,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이제 중국이 산업에서의 좀 후퇴를 하면서 좀 양보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회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그런 분위기 읽어가면서 이렇게 리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상황이 굉장히 좋게 반전이 되어서 좋아 보입니다. 자, 원전 테마 다시 한번 힘 받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계속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